자, 7번 볼게요. 7번. 페니실린에 존재하는 거래요. 야, 이 뭐 이런 정말 짜증나는 물질이 나왔네요. 예. 페니실린이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곰팡이. 예. 푸른 곰팡이. 역할이 뭐죠? 항생제예요. 세균의 세포별 합성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이에요. 여기서 카이랄 중심이 뭐냐? 카이랄 중심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질소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고민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그 sp3의 질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성질체가 있다 하더라도, 광학이성체가 있다 하더라도 분리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없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탄소를 보시면 돼요. 탄소. 아시겠죠? 탄소를 보는데, 탄소에서 거기 사실은 뭐 거기 뭐 네모칸에 뭐 이중결합에 오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거를 뭐 베타락탐 계열의 뭐 항생제라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은 C가 있는 부분을 일단 찾는데 질소랑 이런 거 다 떼세요. S도 뭐 상관없고. S에는 비공유성이 두 쌍이나 있잖아요. 그죠? 같을 수가 그러니까 다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탄소를 보는데, 그죠? 제가 지금 다 그리긴 뭐하고. 뭐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있죠? 요렇게. 그죠? 여기 N이 딱 있고요. 여기 이렇게 O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N이 하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방향으로 H가 하나 있고요. 이 들어간 방향으로 H 하나 있고요. S가 있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뭐 이런 구조네요. 여기 COH네요. 여기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메틸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는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 탄소는.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놈은 뭐 어차피 벤젠골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벤젠골이에 뭐 이렇게 벤젠골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O가 이렇게 달려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된 건가요? 이게 지금? 다 그렸네, 결국에는. 자, 왜 그랬을까요? 그냥 좀 더 그릴걸.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키랄탄소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sp3 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찾을 때는, 그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4개의 치원계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있을 수 없고요. 여기도 지금 여기는 CH2잖아요. 여기는, 그지? 그러니까 H가 2개 있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여기는 sp2 탄소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sp2니까 여기도 안 되겠죠. 그죠? 여기가 가능한 거죠. 여기가. 다른 거잖아요, 이게. CNCHCC. 그죠? 여기도 CC인데, 그 다음이 다르죠, 그 다음에. C, 여긴 C, 그 다음에 HS, 여긴 C, 그 다음에 O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죠? 여기 가능할 거고요. 여기도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어디가 가능하죠? 여기가 가능하죠. 그죠? 여기는 안 돼요. 몇 개? 3개예요, 3개. 그래서 키랄탄소는 3개 있다. 되겠죠? 예. 이런 걸 주고 RS 따져라 그러면 더 돌아버려요.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자, 페롭스카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단순 입방, 최심 입방 이런 걸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찾아야 돼요, 결국에는. 잘 보면요. 칼슘은 어디 있어요, 칼슘은? 전체 큰 원에서 보세요. 큰 구에서, 큰 육면체에서 보세요. 전체 큰 거에서. 그럼 칼슘은 꼭지점에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 꼭지점에 있으니까 칼슘은 꼭지점에 꼭지점 있어요. 꼭지점. 그죠? 꼭지점 8개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8분의 1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8개니까 1개 있는 거예요. 되겠죠? TI는 딱 어디만 보여요? 가운데 한 통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또 점선으로 앞, 뒤, 좌우, 위, 아래 이렇게 해놨네요. 지금. 그죠? 그죠? 한 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TI는 1개 있는 거예요. 뭐 채심에 있다고 해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O를 보니까 O는 어디냐면 면에 있는 거예요, 면에. 윗면, 옆면, 아랫면, 뭐 이렇게 면. 그죠? 면에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O는 면심에 있고요.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얼마?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은 사실은 각각의 어떤 이온들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CA, TI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죠?
답이 이미 나왔네요. 아닌가? 아니구나. 1번, 2번 중에 하나구나. 그래. 그죠? 찍을 때도 1번 아니면 2번 찍으라고 또 줬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일단 5면 써줘. 5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CA는 얼마예요? 플러스 2예요. 물론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는 둘 다 2 플러스 2 마이너스고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얘는 얼마면 돼요? 얘는 플러스 4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림 주고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페롭스카이트를 외우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주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 뭐 9번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 구급 시험이랑 좀 다른 거예요. 이런 게. 왜냐면 걔네들이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 잘 안 해요. 이런 걸. 예,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일반 학교제는 등장하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일단 지금 뭐 안 한 내용 제가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에 안 해준 거는 4번을 안 해드렸어요. 제가 그죠? 보기 4번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패킹 구조는. 근데 어쨌든 1번에서 볼게요. Na 이온과 가장 인접한 Cl-이온의 수는 4개이다. 이거는 뭐랑 헷갈리라는 얘기죠? 4개예요? 몇 개예요? 6개, 6개. 그죠? 앞, 뒤, 좌우, 위, 아래. 하나만 봐도 알아. 그죠? 그러니까 그 전체 큰 육면체에서 가운데 팍 박혀 있는 Na 플러스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앞, 뒤, 좌우, 위, 아래에 Cl-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몇 개예요? 6개. 그럼 뭐랑 헷갈리는 얘기냐면 이거는 면심입방 구조의 단위 세포 숫자랑 헷갈리는 얘기예요. 면심입방 구조는 꼭지점에 8분의 1짜리가 8개 있고 면심에 얼마 있어요? 6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4개잖아요. 이거랑 헷갈리는 얘기예요. 이거랑. Na 플러스 4개, Cl 마이너스 4개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입자가 이거랑 헷갈려줘라 이런 얘기였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정팔면체 구조다라는 건 뭐예요? 뭐 중심에 팔면체 튼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되고 4번은 뭐냐면 면심입방 구조로 쌓이는 건 면심입방 구조로 쌓이는 구조는요. 입방 최조밀 쌓임 구조예요. 이게. 최조밀 쌓임 이렇게 되고요. 되겠죠? 그래서 면심입방으로 쌓이는 건 보통은 뭐 A, B, A 구조로 이렇게 쌓여요. 보통은.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방 조밀 쌓임 구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방 밀집이라는 것도 있어요. 육방 밀집. 육방 밀집 구조도 있는데 뭐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NaCl 면심입방 구조는 입방 최조밀 쌓임 구조로 만들어진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면심입방 구조로 쌓이는 거를 입방 최조밀 쌓임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뭐 특별하게 뭐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육방 최조밀 쌓임도 있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자, 10번 문제가 나왔는데 10번 문제는 지금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 뭐 했냐면 시스 트랜스를 했어요. 시스 트랜스. 그죠? 시스 트랜스를 했어요. 시스 트랜스. 근데 얘는 시스 트랜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냐면 예를 들면 Cl 여기가 뭐 H다. 이러면 이게 시스예요. 반으로 갈라서 같은 쪽에 있는 거죠, 지금. 뭐 이게 다죠, 이렇게. 우선순위가 먼저인 거. 자, Cl과 H 중에 우선순위가 먼저인 건 원자 번호가 크면 우선순위가 먼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1번, 여기는 2번이죠, 그죠? 여기를 따져도 뭐예요? 1번, 2번. 같은 면 쪽에 우선순위가 먼저 오게 되면 이거를 시스 형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렇게 있다면 얘는 얘는 트랜스가 돼요. 얘는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평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중결합은 회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결합은 회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랑 얘는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면은 뭐가 다르냐면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얘는 트랜스예요. 트랜스. 자, 둘 중에서 누가 더 끓는 점이 높냐면 얘가 더 높아요. 끓는 점은. 일반적으로. 왜요? 이쪽으로 전자가 많이 몰려있죠. 그죠? 수전자 좋아하니까. 얘는 대칭 구조니까. 그럼 녹는 점은 일반적으로 얘가 높아요. 얘가. 고체였다면. 고체를 녹일 때 그거는 쌓임 구조가 잘 되는 구조가 녹는 점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 있죠. 분산력 있어요. 분산력.
나온 김에 하나 할까요? 분산력 중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이런 거 있다 하고요. 하나, 둘, 셋 이런 거 있다고 해볼게요. 둘 중에 끓는 점이 누가 높아요? 끓는 점은 얘가 높아요. 분산력은 이 분자가 이렇게 크면 끓는 점이 높아요. 이렇게 힘이 많기 때문에 동글동글하면 분산력이 작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문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미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 것만 나와요. 예, 예외적으로 맞출 수 없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일종의 E는 뭐냐면요. E는 트랜스 형태라 생각하면 돼요. 트랜스 형태. G는 시스 형태라 보면 돼요. 뭐 비슷하죠. G나 뭐 S나 ET. ET는 영어 제목인가요? 하여튼 ET예요. 그래서 E는 트랜스 형태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있어요? 지금 우선순위가 왼쪽에 H와 CH3 중에는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1번은 얘가 우선순위예요. 여기는 CH, 여기는 CH3의 2가 되고요. 여기는 CH2OH가 되겠죠, 이렇게. 예, 됐어요? 그럼 얘도 이제 나눠 써볼게요. 여기가 CH고, 여기가 CH3고, 여기가 CH3예요. 여기는 C, H, H, 여기는 OH가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C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 C에 달려있는 게 얘는 H, C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죠? 여기는 H, H 누가 붙어 있어요? O가 붙어 있어요. 그럼 O가 우선순위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가 우선순위예요, 여기가. 되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도 우선순위, 이게 뭐예요, 이거는? G폼이 되겠네요, 그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여기는 CO의 OH고요. 여기는 CHHOH거든요. 그죠? 여기는 바로 보이네요. 그죠? 여기는 이게 1번이에요. 두 개를 나눠보면.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풀었으냐면 하나 지우고요. 여기에 C가 또 있고 여기에 C가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C랑 O가 이중결합이잖아요. 그럼 단일결합으로 끊어서 CO가 하나 또 있고 O에 C가 또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네, 이중결합 끊어서 본다. 그러면 이놈은 C 다음에 여기 C가 있는 건 똑같죠, 그죠? 근데 여기 C에는 HHO가 있고요. 그죠? HHO가 있는 거고 요 C에는 OOO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누가 우선순위예요? 얘가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G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딘가 E폼이 있다는 얘기인가 봐요. E폼이. 그죠? 네. 그럼 이제 3번을 보면 3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3번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따지면 돼요. 3번은 이렇게 돼 있네요. 3번은 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고요. C, 여기는 COOH고 여기는 H가 일단 여기가 우선순위는 있어요. 그죠? 이렇다면 우선순위가 없어요. 이거는 그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똑같은 대칭 구조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가 더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는 똑같고요. 여기로 왔죠? 여기로 왔는데 여기는 C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H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C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이쪽이 우선순위가. 그럼 뭐가 돼, 이것도? G폼이 되겠네요. 그죠? 됐죠? 그럼 안 되는 건 4번밖에 없네. 시험장에서 이런 게 나오면 4번을 찍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확인하시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믿음이 생겨야 돼요. 자신에 대한 믿음. 믿으세요. 네, 자신에 대한 믿음. 믿음이 안 생기면 못해요. 믿음이 안 생기면 못해요. 자, 이게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보니까 일단 요쪽은 이쪽이 1등 같아 보여요. 그죠? 여기가 지금 막 복잡하네요. 여기가.
그죠? 여기 뭐 CH2가 있고 여기 뭐 H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죠? 여기는 이제 C 이게 나눠 쓰세요 이렇게 여기 CH3 CH3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C인데 이걸 나눠서 어떻게 쓰라고 여기다가 CH 뭐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2지만 어쨌든 끄트머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여기도 이게 CH3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C가 붙어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여기도 C가 또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C에서 요 C가 있어요. 그죠? 여긴 똑같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는 C 다음에 CCH인데 여기도 CCH는 맞아요. 근데 여기 C가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중결합이면 끊어서 한쪽에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쪽이 더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편에 있으니까 T라고 하시면 이 폼이라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이거? 그냥 끊어서 이중결합은 끊어서 하나씩만 더 연결하면 돼요. 각각에다가 그냥 그런 게 하나 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할로겐 원소는 가장 높은 이온을 갖는다. 3번이 그거고요. 답이에요, 그게. 자, 일단 첫 번째 볼게요.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정의는 중성 상태의 기체 원자 1몰로부터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성 상태의 기체 원자. 중성 상태의 임의의 기체 원자에서 전자를 1몰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 하고요. 얘는 무조건 흡열 반응이고요. 그죠? 같은 주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유효 핵전하의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효 핵전하의 증가 효과다. 물론 예외도 있지요. 예외는 그룹 2에서 그룹 3으로 갈 때, 그 다음에 그룹 5에서 6으로 갈 때 예외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해요. 근데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액전하는 증가거든요. 그럼 이게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뭐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효액전하는 증가해요.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액전 증가해요. 근데 상황이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바닥 상태의 원자로부터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이게 하나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이온의 정확한 정의는 1몰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 떼어낸다 생각, 일단은 이거는 체킹해놓고 넘어가야 일단은 이렇게 보고 정말로 아닌 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2번은 같은 주기에서는 알카리 금속의 이온이 가장 작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하니까 원자 번호가 제일 작아.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건 알카리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할로겐 원소는 가장 높은 에너지가 아니라 누가? 비활성 기체가 제일 크겠죠. 비활성 기체가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니까 비활성 기체가 제일 크지 할로겐 원소가 제일 클 수가 없죠. 이건 그걸 노린 거예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건 아예 틀린 말. 그죠? 그 다음에 나트륨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크다. 이거는요 3차 이온화 에너지는 2차보다 크다고도 맞아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이거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 그래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온화 에너지를 보통 우리가 뭐 1차 이온화 에너지 또는 1차를 빼고 그냥 이온화 에너지라 그래요. 그러면 이 이온화 에너지는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에 대해서 얘도 하나 떼보고 얘도 하나 떼보고 얘도 하나 떼보고 이런 경향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한 놈에서 계속 떼보는 거예요. 얘를 하나 떼보고 두 개 떼보고 세 개 떼보고 네 개 떼보고. 그런데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뭐를 알아낼 수 있냐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얘는 뭘 알 수 있죠? 얘는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 1보다는 2가 무조건 크게 돼 있어요. 얘보다는 3가 무조건 커요. 왜냐면 핵은 그대로 있는데
전자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핵이 미치는 힘이 다 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만큼 떼기 어렵다는 거예요. 떼면 뗄수록 어려워지는 건 맞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커질 때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마그네슘 할까요? 마그네슘은 몇 주기 원소죠, 이거? 3주기 원소죠. 마그네슘에서 전자 하나를 떼면 얘가 누구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요, 얘가? 소듐이랑 같죠, 이거? 전자 배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는 마그네슘 플러스에서 또 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얘가 누구의 전자 배치랑 똑같죠, 얘가? 네온이랑 똑같죠? 그쵸? 자, 네온은 2주기 원소에서 가장 이온 에너지가 큰 거죠. 여기서 떼기 쉬워요, 어려워요? 같은 주기라도 여기서 떼기 되게 어렵죠. 갑자기 확 커진다 그런 얘기 하나 더 뛸 때는 되겠죠? 그럼 뭐냐면 이온 에너지 여기가 어디가 갑자기 커져요? 세 번째에서 확 커진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미 두 개 뗐을 때가 뭐야? 두 개 뗐을 때는 안정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두 개를 뗐는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이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유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 수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겠죠? 더 뛰는 건 더 어렵죠.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이건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디가 갑자기 확 커지니? 라고 했을 때는 덧셈 뺄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곱셈으로 하는 거예요. 곱셈. 몇 배가 되었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요거 보면 어디냐면, 제가 이거 적어 놓지 않았나? 어디다가? 없나요? 분명히 어딘가 이온 에너지가 있었을 거예요. 앞에 어딘가에는. 있지 않아요? 혹시 이온 에너지 어디 적어 놓지 않았어요? 제가? 안 적어 놨나? 거기 있네. 11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 보면은 거기 뭐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그 다음에 같은 이온 주기성에서 이온화 주기성의 예외도 해놨고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했고요. 자, 거기 보니까, 자, 11페이지에 보면은, 11페이지에 이렇게 해놨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죠? 요쪽에 있는 게 뭐냐면, 요쪽에 있는 게 핵심 전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그네슘은 전자 껍질이 이렇게 세 개잖아요. 여기 있는 게 원자과 전자고요. 요 안쪽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하나, 두 개. 요게 원자과 전자고요. 그 안쪽에 있는 걸 우리가 핵심 전자라 그래요. 원세 보면은 코어 일렉트론에서 코어 일렉트론. 그걸 떼기는 어렵다, 쉽다,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리튬 보세요. 거기 리튬 11페이지에 리튬 보면 520에서 얼마 돼요? 갑자기 2차 되면 7289. 그죠? 거의 몇 배예요, 이거? 한 열 몇 배 되죠? 그죠? 숫자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로 하면 혼노수로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어디에요? 붕소 보세요, 붕소. 이것도 뭐 차이는 물론 3차, 4차 갈 때 숫자로 해도 크지만, 덧셈 뺄셈 해도 크긴 크지만 5차에서 6차 갈 때는 얼마나 클지 몰라요, 사실 이거. 예를 들자면, 붕소는 전자가 몇 개예요, 이거 사실은? 붕소가 이거 5개짜리인가? 그럼 더 못 되겠네, 사실은. 이제 원자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곱하기로 하셔야 돼요. 곱하기. 아시겠죠? 곱하기. 뭐 그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뭐 아래쪽에 보니까 뭐 전자친화도도 있잖아요. 그죠? 전자친화도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거기 체크포인트 영어예요. 자, 보면은 여기 F와 C의 전자친화도는 F가 더 크다. F보다 C이 더 크다. 뭐 그 이유는 뭐 전자값이 작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비금속성의 1등하면 그냥 F예요. 플로르예요. 불소지 C라고 안 해요. 근데 그 관점이 이제 전기 음성도로 나타나잖아요.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는 해가지고 뭐 라이너스 폴링이 한 것도 있고 밀리컨이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폴링 아저씨가 한 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2페이지에 음이온의 전자 친화도가 있어요. 이거는 좀 얘기가 좀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써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비금속은 전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받았을 때 발열 반응이면 안정해지는 거니까 좋아한다, 그런 뜻이에요. 전자 친화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플러스가 되면은 반발력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물질들은요, 전자 친화도가 보통은 다 발열 반응이에요. 대부분 거의 다 그래요. 예.
근데 아닌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네, 질소 같은 거는 안 그래요. 질소는 전자 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질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과 전자가 ES에 2개, EP에 3개 있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뭐가 생겨요?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안정하지 못하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 특별하게 제외놓고 나머지는 다 일반적으로 발열 반응이에요. 근데 그건 중성원자일 때 얘기하는 거고 5의 마이너스 같이 이미 전자가 있는 경우는 전자를 또 주게 되면 얘가 아무리 비금속이라서 전자를 잘 받는 놈이라 할지라도 얘가 5의 2마이너스 될 때는 이것이 거기 뭐예요? 흡열 반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 집에 가셔서 일반학 교재에 있으면 그 왜 이온 결합 물질 만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보나버 사이클이 있다고. 거기에 M조라는 게 있어요. 중별책 보면은. 그때 옆쪽에는 LiCl인가? 뭐 이게 있어요. 리튬에서 Cl, 그러니까 CL이 Cl-로 가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발열이에요. 그런데 O가 전자를 2개 받아서 5의 2마이너스 가는 건 이건 흡열이에요. 이건. 예. 아마 그 그림이 나와져 있는 걸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정도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이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그 나트륨의 2차 이온화제는 무조건 이렇게 큰 거예요. 무조건 전자 때문에 무조건 커져요.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2번은요. 원자의 전자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일단 이건 뭐예요? 선 스펙트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뭐 파동함수는 뭐 양자화되어 있다는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비탈에 대해서. 그죠? 불확정성의 원리는 뭐예요? 전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 동시에 알 수 없다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하이젠베르그의 원리고요. 파울리 베타울리는 뭐죠? 같은 오비탈에 들어갈 때 전자의 스피는 달라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어떤 거예요? 네 가지 양자수가 동일한 전자가 같은 방을 점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같은 오비탈을.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요 알칼리 금속 같은 거 있잖아요. 알칼리 금속 같은 것들은 불꽃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불꽃 반응색은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비슷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선 스펙트럼 찍으면은 다 달라요. 파장이. 그게 뭐예요? 에너지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영역의 빛만 흡수하고 방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4번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중 분자 구조가 다른 거. 이거는요, 혼성 오비탈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BeF2 같은 건 어떻게 생겼어요? BeF2 같은 건 베릴륨은 전자가 2개이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그 다음에 CS2는 누구랑 똑같아요? S는 누구랑 그룹이 똑같냐면 O랑 똑같죠. O. 그럼 CO2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루이스 구조는 원자과 전자로 그려지는 거니까 CS2는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내가 방법이. 뭐 이것도 뭐 찍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냥 뭐 그런 거고요. OF2는 보통 있잖아요. 주변에 할로겐 원소가 붙으면 그건 H랑 똑같아요. 왜냐면 홀른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주변에 있는 원자는 반드시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는 구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되겠죠? CO2는 뭐야? 똑같네 얘랑? 똑같네요 이거. 그럼 뭐예요? 다 선형구조예요. 이건 선형구조예요. 선형구조. 되겠죠? 얘 혼성 오비탈 뭐예요? SP예요. SP. 얘는 SP, 얘도 SP예요. 그러면 선형이면 다 SP인가요? 아닌 거 있죠? I3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그리죠 이거? 제가 그릴 거예요. 자, I3 마이너스. 자, 이거 이제 이런 거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이건 형식 전화가 0이 될 수 없음을 얘기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죠? 합쳤을 때. 자, I3 마이너스인데 이거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이거 7개짜리죠? 근데 3개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 더 있으니까 플러스 1이에요.
그죠? 그러면 7, 3, 21, 22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은 공유결합을 따질 때는 옥텟 규칙을 따로따로 있을 때 만족할 때 숫자에서 실제 있는 전자수를 빼가지고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원자가 3개니까 각각이 혼자 있을 때 옥텟을 만족하려면 8개씩이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는 24개예요. 그런데 부족한 게 몇 개예요? 2개예요. 이걸 뭐로 해결해요? 공유결합을 해결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전자가 2개면 결합이 몇 개 생겨요? 1개 생기잖아요. 그럼 결합이 하나야.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냐? 그냥 그려요, 그냥. 그냥 그리고, 자, 실제 있는 거는 이게 아니고 이거죠, 그죠? 22개. 22개면 항상 주변에 있는 건 뭐예요? 주변에 있는 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거죠. 요오드는 할로겐 원소잖아요. 할로겐 원소는 호일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오는 경우라면 이건 독특한 거야, 이건. 되죠? 네.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 22개 중에 몇 개 썼어요? 4개 썼죠? 그럼 18개 남나 이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입체수가 얼마예요? 입체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얼마? 5예요. 그럼 얘는 홍소비탈 뭐라고 해요? 홍소비탈 sp3의 d가 되죠. 그죠?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sppd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얘는 sp3의 D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삼각 쌍뿔이에요, 이건. 그래서 원래는 만약에 이제 여기 A가 있고, 이렇게 X가 있고, 이렇게 X가 있는 형태인데, 여기는 지금 비공유전성이 3개 있잖아요. 이때 이렇게, 요게 사실 이게 평면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요게 I고요. 여기도 I고요. 여기도 I면 이게 I3잖아요, 일단. 이게 선형 구조예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전체가 왜 마이너스냐면 이게 마이너스예요, 이게. 형식 전화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원자과 전자수 마이너스 2분의 공유 전자수 마이너스 비공유 전자수예요. 이건 쌍이 아니라 전자수로 세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걸 보면 원래 I는 얼마예요? I는 7이죠. 7 마이너스 2분의 공유한 거 2개 마이너스 비공유수 얼마예요? 이거 6개죠?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거 0이에요. 0. 여기도 0이겠죠, 그럼. 똑같은 거니까. 얘는 뭐냐면 7 마이너스 2분의 2, 4개니까 4고요. 남는 게 몇 개? 2, 4, 6개니까 이렇게 돼요. 얼마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의 형식 전화를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형식 전화의 합은 전체의 전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반으로 쭉 갈라가지고 이건 내 거, 이건 얘 거. 자기 주위에 있는 것만 세면 돼요. 옥텟 규칙이 아니야, 이건. 그러면 원래 I는 7개짜리.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기 주위에 7개. 원래 7개인데 7개 있으니까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으니까 0.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것도 반으로 갈라서 얘를 보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니까 원래 7개인데 8개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좀 모든 애들은 다 이렇게 따지지 않냐, 그럼? 모든 애들은? 100% 공유합성으로 다니나요? 이렇게 따지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NC 같은 거. 그죠? 예를 들면 형식 전화는 바뀔 수도 있어요, 결합을 하게 되면. 그죠? 예를 들면 요거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자기가 가진 게 몇 개니까? 3개니까, 그죠? 근데 B는 주기가 몇 주기냐면 N은 2기 때문에 얘는 S도 있고 P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채우면 8개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6개밖에 없는 거야. 이런 놈은 뭐로 정할 수 있냐면 루이스의 산. 루이스산은 전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산의 개념이 나오는 게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요거 아니면 전이금속에서 창이온을 만들 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주겠죠, 그죠? 원래 처음 이거 주기 전에 얘의 형식은 얼마예요?
질소 형식 전환은 하나, 둘, 셋, 넷, 5개는 원래는 0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고요. 원래 이 전자는 원래 질소 거예요, 둘 다. 그지? 근데 앞으로 형식 따질 때 어떻게 따진다고? 얘는 반으로 갈라서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형식 전화 얼마가 돼요, 형식 전화가? 플러스 1. 얘는 얼마가 되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형식 전화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얘 걸 할지라도. 되시겠죠? 네, 이렇게 따진다. 자,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제가 지금 수업하다 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지. 이건 뭐 한 3초? 그죠? 네, 3초 괜찮아요. 5초 걸려도 돼요. 네,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반응 메커니즘은 어제도 해드렸어요. 그죠? 제일 느린 반응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이다. 반응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단일 단계 반응들을 전부 합하면 전체 메커니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게 꼭 이런 것만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단일 단계 반응을 주고 전체의 반응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다 받아들여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반응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단일 단계들 중 가장 빠른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를 하지 않죠. 그죠? 예. 반응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단일 단계 반응에는 반응물과 생성물 이외의 확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간 생성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반응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단일 단계 반응들로부터 유도된 속도식은 실험적으로 구한 속도와 일치한다. 그럴 수 있잖아.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반응 메커니즘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반응 메커니즘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빛의 파장이 어머나 이거 우리 아까 뭐 에너지 한계 에너지 E는 뭐라고 E는 H 람다 분의 C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광자. 그죠? 광자는 우리가 있잖아요. 무슨 자를 붙이면 걔를 입자로 보고 싶은 생각이 강한 거예요. 광자, 전자, 뭐 다 입자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광전 효과. 그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했잖아요. 그죠? 예. 노벨상 받았어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받은 게 아니라 그걸로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속에 빛을 때려주게 되면 금속이 튀어나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빛이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때려줘서 나왔으니까. 그죠? 어쨌든 그러면 얘는 미터로 줬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 5.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미터 아니에요 이거? 그게 맞겠죠? 파장이 10에 그냥 7제곱이면 안 돼요. 이건 난리 나요 이건. 예. 그죠? 예. 그래서 빛의 파장이 뭐 이렇게 된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바르게 비교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면 돼요? H는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줄 세크고요. 람다는 5.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미터가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3.0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 퍼 세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세크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 에너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이게? 15죠 이거. 10의 15제곱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게 하면 이게 얼마 나와요 이건 기본적으로? 10의 마이너스 19가 나오겠죠 일단. 그죠? 근데 이게 얼마예요 이게 대충? 뭐 이거 나누면 0.6? 그럼 3.5씩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5.49 이런 건 아니잖아. 돼요? 네, 뭐 이렇게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산수니까 이건. 그죠? 여기가 8, 여기 마이너스 7이니까 이거 올라가면 8 빼기 7이니까 15. 여기는 30, 마이너스 34니까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네,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6번 문제는 0.35몰의 HCl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 0.4몰의 HCl 100ml에 첨가해야 되는 0.1몰의 HCl 용액의 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몰롱도 어떻게 구해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할게요. 일단 밀리리터지만 지금 몰 단위로 났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일단 그러니까 X 리터를 넣었다 할게요. X 리터. 이렇게 할게요. 나중에 그걸 리터를 밀리터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0.35몰의 HCl를 제조해야 되는 거예요. 제조해야 돼요. 제조. 그죠? 그런데 여기다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에
0.4몰에 HCl이 0.1리터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뭐냐면 0.1몰에 HCl을 X리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얘랑 얘를 합하면 부피 얼마 돼요? 0.1 더하기 X가 되겠죠. 이게 단위가 리터 아니에요? 이게 리터. 그죠? 여기 있는 용질의 몰수는 0.4 곱하기 0.1인가요, 이거? 그죠? 더하기 0.1 X죠, 이거. 되죠? 이게 얼마예요? 0.35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산수하기 싫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짜증나요. 네, 산수를 못하는데. 0.1 더하기 X분의 얘는 0.04. 0.04 더하기 0.1 X. 얘가 0.35가 되겠죠, 그죠? 그죠? 이게 얼마예요, 그럼 이거? 0.04 더하기 0.1 X는 0.035 더하기 0.35 X인가요, 이거? 이거 맞아요? 그러면 0.25 X인가요, 이거? 맞나요, 이거? 그럼 이게 뭐예요? 0.005가 되나요, 이거? 제발 좀 해주세요. 산수 좀 어떻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이게 0.02죠, 이거. 0.2예요? 0.0이 아니에요? X가 0.0이 아니에요, 맞죠? 이게 리터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 20ml죠, 그죠? 산수예요. 예, 산수가 약한 사람들은 이거 힘들어요. 예. 됐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그냥 정의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냥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근데 이때 이걸 왜 곱한 거죠, 이거? 이 0.4몰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0.4몰 per 리터란 얘기잖아요. 여기에다가 0.1리터를 곱하면 여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죠? MV는 용질의 몰수. 그죠? 자, 17번 문제. 가 나왔어요. 어떻게 찍죠,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5가 껴 들어가는 바람에. 그죠? 일단,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수소 결핍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CnH의 2n 플러스 1 이꼴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뭐, 알칸 이렇게 부르죠? 알칸 이렇게 불러요. 모든 탄소의 결합이 다 단일 결합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C가 하나짜리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C가 4개인데 H가 10개짜리예요. 그럼 이미 얘는 2n 플러스 2를 만족하고 있잖아요, 얘가. 왜냐면 2 곱하기 4 더하기 2 하면 10이니까. 그럼 얘는 탄소 간의 결합에 이중 결합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5가 껴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없냐면 알코올이거나 에테르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근데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알코올하고 예를 들면 우리 가장 대표적인 알코올이 이런 게 알코올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C가 몇 개예요? 1개고 H가 몇 개예요? 4개죠, 이거. 그리고 O 하나 있는 거잖아요. O가 붙어 있으면 수소는 항상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수소는 결핍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H가 다른 걸로 치환됐다 할지라도 OH가 붙는 거기 때문에 H는 그대로 하나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결국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탄소의 숫자가, 탄소수가 동일한 알코올과 에테르가 뭔지 알죠? 에테르는 서로 이성질체예요, 이건. 그래서 이 문제가 개수가 많아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럼 일단 알코올 먼저 볼게요, 알코올. 이제 알코올을 보는데 이제 어떻게 보냐면 알코올을 이렇게 보면 되죠. 뭐 탄소가 몇 개짜리냐면 4개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4개죠? 왜 5개요? 5개면 난리 나요. 이거 못해요, 이거 힘들어서. 그러면 4개짜리인데 이렇게 H가 있고, 그죠? 여기에 OH가 이렇게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어디 있는 거냐면 1번 탄소에 있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됐죠.
그 다음에 탄소가 4개짜리면 또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있고요. 2번 탄소에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또 여기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얘랑 똑같아요. 여기 있으면 여기서 1번, 2번 세야 돼요. 그때는. 네, 그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일단. 됐죠. 그 다음에 탄소의 개수가 3개짜리를 보자고요. 3개짜리. 3개짜리를 보면 이렇게 있고요. 3개짜리를 보게 되면 여기 OH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돼요? 그 다음에 탄소가 어디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돼요. 여기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얘랑 똑같기 때문에. 되겠죠? 탄소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넘버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그러니까 2번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그쵸? 얘는 뭐냐면 여기 있으면 돼요. 여기 탄소가 하나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얘는 이번에는 여기에 있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C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양 끝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양 끝에 있는 거는. 있나, 이거는? 양 끝에 있는 거는? 아, 2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일단 이런 거. 탄소 2개짜리인 건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가지가 긴 게 우선이야. 2개만 하나는 3개 해야 돼요. 2개면 똑같이 2개 해야 되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2개짜리는. 그릴 수도 없잖아요, 이건 사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에테르로 가야 돼, 에테르. 에테르로 가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상하다. 여기서 뭐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찾아볼게요. 좀 이따 찾아볼게요. 어쨌든. 네. 자, 이거 몇 개예요, 이거는? 이거 메틸이 이건 뭐냐면, 요거는 뭐예요? 프로필이죠. 그래서 여기는 메틸, 여기는 프로필이에요. 이건 M이고, 여기는 P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P고 이게 M이니까 누가 우선이에요? M하고 P 중에. 이건 메틸이 먼저예요. 그죠? 메틸, 프로필, 에테르 하면 돼요. 여기는 이게 2개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디, 에틸, 에테르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안 했네요. 자, 요렇게 있고요.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여기가 H고요. 여기 C가 있고 여기에 OH가 이렇게 있는 꼴. 그렇죠? 이것도 다른 거예요. 되겠죠? 예. 그러니까 곁가지에 있는 C에 OH가 붙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그래서 7개인 거예요. 되시겠죠? 예. 제가 여기 하나 빼먹었어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7개예요. 이게 이제 좀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일단은 이제 수소의 결핍 지수가 0인데, 그러니까 이게 포화탄화수랑 똑같은 어떠한 그런 그 수소랑 탄소 기술을 가지는데 5가 끼어 들어가 있으면 알코올에 해석합니다. 알코올. 그 다음에 그 알코올은 누구하고 에테르와 이성체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개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8번은 이런 거는 좀 그려보셔야 돼요. 근데 탄소수가 너무 많은 건 안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5가 끼어 들어간 바람에 이게 많아진 거예요. 만약에 다 C로 되어 있다. 다 포화탄화수인데 C로 되어 있으면요. 만약에 C가 6개짜리다 그러면 C가 6개짜리 한번 해보고 5개짜리 해보고 4개짜리 해보고 3개짜리도 해보고 7개면 어디까지 하면 돼요? 7, 6, 5, 4까지 하는 거야. 3이 되면 하나는 4 할 테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탄소 개수를 줄여가면서 따지셔야 돼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7개짜리 나올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4개가 거의 맥시멈인 것 같아요. 이것도 7개나 되잖아요, 지금. 그죠? 네, 알코올이 돼버리니까. 자, 5개짜리 나올 수 있어요. C5, H10까지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잘 센다면.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 자, 18번은 황인데
이건 진짜 이건 일본 문제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16에 31인, 이거 S죠. 이게 되잖아요, 이거. 그죠? 양성자 16개. 근데 이게 뭐냐면요. 양성자랑 중성자 더하면 뭐예요, 이거? 이게 31이에요, 이게. 이미. 근데 양성자 16개니까 전자 몇 개예요, 전자? 16개. 그러니까 전자 수만 더하면 되죠, 여기다가. 그럼 얼마예요? 47. 챙겨서 빨리 할래요. 넘어갈래요. 자, 19번은요. 아미노산인 알라닌이 있대요. 알라닌이 있대요, 알라닌. 그게 알라닌의 구조래요. 알라닌이 그러면 이성질체 있겠죠, 광학 이성질체. 그죠? 이거보다 더 간단한 게 뭐게요? 글라이신이라는 거예요, 글리신. 걔는 가운데가 그냥 CH2예요, 그냥. 그러니까 글라이신은 이게 글라이신이라고, 이게. 이거는 광학 이성체가 없어요, 이건.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것도 뭐 우리 왜 그 이성질체 할 때 광학 이성체 할 때 이런 거 있죠. D폼, L폼 이런 거 있죠. 평광면을 왼쪽으로 회전시키면 L폼,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 D폼 이렇게 부르는데 뭐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포도당은 D폼을 쓴대요. 자연계에서. 아미노산은 L폼을 쓴대요.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독일에 그래서 예전에 그 왜 탈리도마이드라는 병 아세요? 탈리도마이드? 그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입덧하잖아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독일에 있는 뭐 제약회사에서 그 입덧을 안 하게 하는 약물을 개발을 했는데 안 한 거지. 입덧을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나중에 애를 낳아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이런 사지가 없는 애들이 나온 거예요. 부작용으로. 예, 그 약의 이름이 탈리도마이드인가 뭐 그랬대요. 그 회사 망했겠죠, 그죠? 예, 망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죠. 광학이성질체를 실험실에서 그 광학이성질 자체로는 분리할 수 없어요. 걔를 뭐로 만들어서? 부분입체 이성질체로 만들어서 분리를 한 다음에 정제를 해야 돼요. 근데 얘가 광학이성질체를 우리 몸의 효소는 안 돼요. 효소.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결합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결합되면 걔가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네. 놀라워라 우리 몸. 아끼세요 몸을. 아시겠죠? 네, 놀라워라. 자,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제가 어제 찌비토이온 혹시 설명 안 했나요? 좀 했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통 아미노애시드가 우리가 이제 C 옆에 이렇게 NH2가 붙어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아미노기라 그래요, 아미노기. 그죠? 여기는 카복실기라 그래요, 그죠? 얘는 기본적으로 얘는 뭐예요, 얘는 산성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죠? 얘는 염이성을 띄울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서 pH 조건에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얘 에너지 보면 여기 비용 존재성 있죠, 이거. 그죠? 그럼 얘가 H 플러스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화살표는 잘못되어 있겠지만 화살표는 원래는 뭐 유격하면은 뭐 전자를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표현하긴 하잖아요. 어쨌든 H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요 부위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요 놈은 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줄 수 있겠죠, 그죠? H 플러스를. 그게 얘는 이런 형태 아니면 이런 형태일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근데 pH 조건이 다 다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산 해리 상수 값이 pKa 값. 자, pKa 값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Ka 값이 크면 뭐예요? 강산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산이라는 게 우리가 뭐 염산 이런 것처럼 강산이라는 뜻이 아니고 K 값을 비교할 때 산 해리 상수가 상대적으로 크면 강한 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pKa 값은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는 작을수록 강산이에요. 왜냐면 pK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Ka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H 플러스라고 하는 놈이 많으면 뭐예요? 강산이잖아요. pH가 어떠면 낮으면 강산인 것처럼
pH는 뭐예요?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농도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pK 값이 누가 2.34고 그죠? pK2가 누가 9.6이겠냐고. 여기서 산염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얘하고 얘예요. 그죠? 그럼 얘가 얼마일까요? 얘가 pK 값이? 얘가 여기가 pKa1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2.34란 뜻이고요. 되겠죠? 이게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얘가 어떤 애냐면 이거는 NH3 형태에서 H가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야. NH3 형태에서 H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건. 왜? 얘는 산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암모니아를 딱 쓰면 암모니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는 염기, 얘는 산, 얘는 산, 염기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의 산성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얘의 Ka 값은 뭐냐면 얘의 Kb 값 이거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거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알죠? 그래? 잠깐만 할게요. 그럼 자, NH3가요 물이랑 반응하면 NH4 플러스의 OH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얘는 KB 값이라고 그래요. 왜? 염기이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있으면 NH4 플러스는 또 H2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얘가 H3O 플러스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H 플러스를 받아먹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내놨으므로 산인 거야. 브랜세드 로리의 산. 그죠? 그럼 얘를 뭐라 할 수 있어요? 얘를 KA라 할 수 있어요. KB 값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KA 값은 어떻게 돼요? NH4 플러스에 NH3에 H3O 플러스가 되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물속에요. 얘하고 얘는 어떤 거예요? 얘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제가 반응했을 때 물을 넣기 때문에 이게 표현된 것 뿐이지 무슨 말 이거 되죠? 네, 똑같아요. 농도도 똑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자, 두 식을 더해보자고요. 두 식을 더해보면 얘가 이 H2O가 어떻게 돼요? H3O 플러스에 OH 이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물이 해리된 거예요. 물이 해리되는 상수를 뭐라 불러요? KW라 그래요. 그죠? KW는 뭐예요? 이게 여기서는 H3O 플러스에 OH 마이너스인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그쵸? 그런데 우리가 반응식을 더하면 평형상수는 어떻게 해요? 곱해요. 곱하면 그렇게 나와요. 봐봐. 얘를 곱해야 이렇게 나와요. 얘를 곱해야. 왜냐면 곱하면 분모, 분자. 그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분자, 분모.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야, 곱하면. 그럼 뭐가 남아요? 이렇게 남지, 이렇게. 이게 얘잖아요. 그러면, KW는 KA 곱하기 KB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우리가 얘는 평형상수기 때문에 온도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데 25도씨 조건에서 KW의 값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예요.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볼게요.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이게 마이너스 PKW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빼고요. PKW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여기다가 이거를 마이너스 로그에 얘를 KA 플러스의 마이너스 로그의 KB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요게 마이너스 로그의 KA 곱하기 KB인데 곱하기는 더하기로 뺄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로그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걸 뭐라 쓰면 돼? 얘를 PKA 더하기 PKB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이게? 어떤 산과 그거의 짝염기. 되겠죠? 여기서는 또 어떤 관계가 나와요, 이거? 여기서는. PKW는 뭐예요, 얘는? pH 더하기 pOH인 거예요, 얘는 그러면. 25도씨 색이 얼마라고요? 14. 얼마야, 그럼 이거? pH 더하기 pOH. 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예, 그래서 일로 와서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잖아. 이거 곱하면 이거 나온다며요. 이거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산염기가 조금 그래요. 산염기가 좀 어려워요. 원래는 문제는 어려운데, 이게 좀 그래요. 이게 내용을 쫙 하기에도 좀 이게 그런 게 뭐냐면, 문제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하게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진짜로. 화학개론 문제 자체가. 그런데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참 저도 수업을 하는데 좀 그래요. 좀 당황스러워요. 이걸 하제니 정말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안 하제니 중간에 섞여 있는 말이 뭔지를 모를 것 같고,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예. 좀 약간 공부하는데 이게 좀 불편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얘가요. 이런 거 뭐예요? 이거 약한 산이죠, 이거. 약한 산은 항상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평형을 만족해야 돼요. 평형. K 값이 있어요, 이거. 되겠죠.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약한 산이죠. 그죠? 예. 완충용액이라는 거 들어봤죠? 완충용액 어차피 뒤에 나와요. 완충용액이라는 거 들어봤죠? 완충용액. 그죠? 완충용액이 어떻게 돼요? 완충용액은? 도대체 뭐예요? 완충용액이? 외부에서 어떠한 산이나 연기가 들어와도 pH 변화가 적은 애들을 완충용액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완충용액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죠? 어떻게 만들어요? 언제 등장해요, 이거? 첫 번째. 약한 산과 짝염기로 이루어진 염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뭐 같은 방법으로 약산과 그 약산에 짝염기가 된 염을 집어넣어도 돼요. 두 번째는 뭐 마찬가지인데, 자,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을 시킬 때, 또는 뭐 중화 반응을 시켜도 돼요. 중화 반응을 시킬 때, 중화 반응을 다 시키면 안 되고, 불완전하게 시켰을 때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얘를 집어넣으면, 얘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얘가 물속에 녹아있다 그러면 이건 산이에요? 산이 아니야? 산 맞지? 산이라고 하는 건 얘가 물에 녹아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완충용액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물에다가 얘를 녹이면 얘는 없는 거야. 완충용액으로 따지면 물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얘는 산이죠. 산은 누구랑 반응 잘하냐면 염기랑 반응을 잘해요. 항상 자기랑 상대적이랑 반응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염기죠. 얘는 누구랑 반응 잘하냐면 얘는 산하고 반응 잘해요. 완충용액은 하나의 용액 안에 산도 있고 염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산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약염기나. 왜냐면 얘는 평형이 가능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산이라고 하는 놈은 뭐야? 그냥 100% 이온화예요. 그냥 얘는. 또 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들어가면. 그냥 못 만들어요. 걔는. 그럼 이게 공존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0.1몰의 CH3COOH가 있다 그러면 얘로부터 pH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건 pH를 구해라 그러면 됐죠? 완충용액을 만드는 관점에서는 지금 얘가 이온화되면 얘 생기니까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 양 자체가 이 Ka 값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몰이므로 얘는 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완충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완충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놈과 이놈이 의미 있는 양, 이것도 참 애매한 말이죠. 의미 있는 양, 실제로 완충력을 보일 수 있는 양만큼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얘하고 보통 어떻게 했냐면 얘의 짝이랑 얘죠. 근데 얘를 어떤 내가 이온 형태로 있는 걸 찝어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얘로 이루어진 솔트, 염을 집어넣는 거예요. 염. 얘를 물에 녹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가 물에 들어가면 반드시 얘는 100% 이온하죠. 물만 있으면 100% 이온한데 알칼리 금속의 이온은 들어가서 아무 일도 못해요. 물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만약에 물에 알칼리 메탈이 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내가 만약에 0.1몰을 집어넣었다. 그럼 뭐야?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예요.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얘하고 얘가 뭐라고요?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평형 반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있으면 제가 만약에 얘만 집어넣으면 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H 나와요. 근데 pH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놈의 pH를 구해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pH를 구하라는 거는 이런 약산들은 Ka 값에다가 로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이런 문제는. 되겠죠? 근데 어쨌든 완충을 만들어라 그러면 얘랑 얘가 의미 있는 양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얘가 됐죠? 그러면 만약에 0.1몰이 있고 0.1몰이 있어요. 얘는 지금 평형이 아니에요, 사실은. 평형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지? 사실 얘가 뭐 터무니없이 많긴 많은데 그냥 뭐 마이너스 x로 할게요. 어차피 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뭐 마이너스가 x가 음수로 나오면 그건 거꾸로 가는 얘기니까.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그지? 근데 얘가 0.1 마이너스 x 플러스 x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죠? 이게 k 값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만족해야 돼요, 이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 값 자체가 무지하게 어떠냐면 작아요. 왜냐면 k 값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반응이 잘 안 가요, 안 가. 거꾸로 이 값도 어떨까, 이 값도? 이게 1.5값이 마이너스 5면? 얘가 만약에 염기 역할을 하여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랑 kb값 곱한 값이 얼마 나와야 돼? 1.0 곱하기 74잖아요. 크요, 작아요, 이게. 무지하게 작아요, 이게. 그럼 이 방도 잘 안 간다는 얘기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반응에서 이 x값이라고 하는 것은 0.1에 비하면 터мет이 작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다른 농도를 주고 농도를 아주 작게 주고 계산해라 그러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떨 경우에는. 농도를 크게 주고 물어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게 안 맞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 양이 무지하게 작아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한번 붙여볼게요. 마이너스 로그를. 로그 붙이면 이게 pk 값이 되겠죠, 이게. 맞아요? 마이너스 로그에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h 플러스에 마이너스 로그에 CH3COOH 분의 뭐가 돼요? 이렇게 된다고 쓰자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요게 곱하기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로그 더하기 마이너스가 된 거야, 이렇게. 됐죠? 됐죠, 여기까지?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pH라고 해요, 이거. 그죠? 그러면 pH는 pKa 플러스 로그의 CH3의 COOH분의 CH3CO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여기다 집어넣을 때요, 원래는 이거 넣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넣어야 돼? 원래 이거 넣고 원래는 이거 넣어야 되는데 이 값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그냥 0.1 그냥 그대로 넣는 거예요. 이거는 0.1 그냥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물질과 CH3COONA라고 하는 물질을 1대1의 비율로 섞으면 그때는 pH가 뭐가 나와요? pKa가 나와요. 돼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얘와 얘가 동등한 농도로 존재한다면 그때는 얘랑 얘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지금 우리가 뭘 하다 왔냐면 아미노 애시드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되겠죠? 근데 이 개념이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문제를 이렇게 풀 때 우리가 적용할 때는 별게 없어요. 사실은 문제 적용할 때는. 근데 이게 또 없으면 이 문제를 또 풀기가 또 곤란해져요. 또 이게. 그래서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일단 뭔 말인지는 아시겠죠, 이거? 되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거예요.
pH가 pK랑 같을 경우에는 산의 형태와 염기의 형태가 어떤 거예요? 농도가 동일한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아미노애시드가 좀 전에 있었잖아요. 아미노애시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NH3 하고요. 이게 뭐야? CH3고요. 여기가 COOH가 있어요. 되겠죠? 그러면 pH가 매우 낮은 조건부터 볼게요. pH가 매우 낮은 조건. 되겠죠? pH가 매우 낮은 조건이면은 얘는 NH3 플러스로 있겠어요? 아니면 NH2로 있겠어요? 주변에 H 플러스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pH가 1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얘가 pKa2 값이 얼마였냐면 9점 얼마예요? 69죠, 69. 그러면 9.69 상태에서는 얘와 얘가 동등량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산, 염기 형태. 좀 전에 했잖아요. pH와 pK가 동일하면 얘랑 동등량이 있는 거야. 그런데 좀 전에 그럼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pH는 pK 플러스 로그의 애시드 형태, 베이스 형태. 그러니까 즉 이게 염기 형태, 산 형태예요. 그러면 만약에 pH가 1이라고 하면 얘는 pK 값이 9.69라며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려면 얘가 엄청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pH가 1인 조건이라면.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얘는 pH가 1인 조건이면 얘도 이 형태로 있어요, 사실은. 그죠? 왜냐면 얘는 pK 값이 얼마래요, 거기? 2.34래. 2.34가 돼야 그나마 얘하고 COO-가 동등량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럼 얘가 일단 우선적으로 얘가 요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요렇게 됐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같을 때가 얼마예요, 이게? pH 값이 얼마일 때? 2.34면 얘가 똑같은 양이 있겠지, 얘가. 똑같은 양이 있겠지, 얘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얘가 NH2, CH, CH3, COO- 이렇게 있다면 이거는 이제 pH가 얼마일 때 이게 9.69이라면 얘랑 얘가 동등 농도가 있겠죠. 양이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지금 뭐래요? pH 6이래요. 6. 그죠? pH 6이면 어디예요? 얘보다는 pH가 큰 쪽이고 얘보다 낮은 쪽이잖아요. 이게 제일 많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게? 여기는 마이너스 형태, 여기는 플러스 형태가 제일 많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등전점. 등전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쯔비터,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pH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물질이. 있을 때 넷 전하가, 순 전하가, 알짜 전하가 0이 되는 점을 얘기해요. 여기 알짜 전하 얼마예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0이죠?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플러스 1이죠?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얘가 최대로 많을 때는 이거 두 개 더해서 나누면 돼요. 이게 최대 많을 때의 pH 값은 뭐냐면 이 두 개를 더해서 나누면 된다고요. 그래서 2분의 pKa1 더하기 pK2. 근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요. 아미노산 중에 여기도 차지를 띠는 게 있어요. 산성 아미노산이나 염리성 아미노산은. 그런 경우는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pK 값이 두 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세 개 주어지는 거예요. 세 개. 이건 두 개니까 간단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구하는 건 사실은 다양성자성산에서 pH를 구하는 방법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공식을 그냥 이렇게 외워두는 게 편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거꾸로 결과로서 얘기하기는 편해요. 그런데 이 식을 유도하려면 질량 균형하고 전하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건 일반 화학계론의 범위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안 해요. 우리는 뭐 하냐면 요게 두 값을 더해서 요게 최대가 될 때 그때 pH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H2CO3가 있죠. 얘는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얘가 또 한 번 이온화되게 되면 얘가 H 플러스에 요게 되죠. 2면 되죠? 이렇게. 얘가 KA1이고 얘가 KA2죠. 그럼 얘가 최대로 많을 때 이 pH가 얼마냐면 이 pH가 2분의 pKa1 플러스 pK2예요, 이게. 여기가. 이상하다, 분위기가. 이게 제일 많을 때가 딱 당량수대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뭐냐면 얘를 내가 만약에 OH를 집어넣는다면 얘는 얘가 하나 들어가면 H가 몇 개 생기는 거예요? 결국 2개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 양성자성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OH가 2당량 필요한 거예요, 얘는. 이거 1당량, 하나당 OH가 2당량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딱 얘를 1당량만큼만 집어넣으면 얘는 중화가 끝나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많아요, 이게. 그때의 pH가 얘랑 얘를 더한 값이 2분의 1이에요. 반대로 얘랑 KA1과 K값을 주잖아요. 그리고 얘의 pH에 얘네 더한 값에 절반짜리의 그러니까 pH가 줄 때 그냥 이걸 이렇게 2분의 1을 안 주고요. 이 값을 직접 숫자로 주는 거지. 얼마일 때 제일 많은 화학종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예요, 이건. 돼요? 뭐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나중에 3년기 할 때 뭐 나오게 되면. 자, 그래서 이건 정답은 4번이에요. 어떻게 푸시는지는 알겠죠, 이제 이거는. 그죠?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는 뭐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pK 값보다 뭐 크거나 작은 경우에 내가 뭐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되겠죠? 자, 20번에 배유화합물이 있는데 배유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네요. 자, 리간드는 비군 현상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네요. 당연하죠, 그죠? 그건 했던 거고. 결정적 이론에 의하면 팔면 창물에서는 T2G가 2G보다 낮아요. 3개짜리가. T는 트리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팔면체장에서 DXY는 T2G 오비탈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아까 요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를 2G라 쓰는 거고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XY, YG, ZX고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결정장 이론은 이온 결합성으로 보는 거예요. 리간드 성향을 정렬이나 반발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오늘도 여전히 뭐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미쳤나봐요. 어떻게 여죠? 자, 2011년 거 좀 보죠. 뭐 그럼. 네, 좀 이걸 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보고 내일 미친 듯이 해야죠. 뭐. 자, 문제 1번은요. 핵융합인데 이거 뭐 제가 해드릴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요. 핵융합 에너지에서 핵융합에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죠? 물어보고 싶은 건 뭐예요? 헬륨의 지금 얘가 원자 번호가 2번이고요. 그죠? 양성자 수가 2개고 중성자 수는 몇 개예요, 그러면? 1개란 뜻이에요, 1개. 그죠? 예.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그럼 양성자 몇 개예요? 양성자 2개죠, 2개. 그죠? 수소 분자 1개와 같은 존재를 가진다. 얘는 원자 번호가 2번이므로 중성 원자라면 2개요, 2개. 그죠? 리튬 원자 1개보다 무겁다. (4번은요) 헬륨 원자 1개보다 더 많은 전자를 가진다. 헬륨 원자가 1개보다 더 많은 전자를 가져야 이게? 원자 번호가 똑같으면 전자수 어때요? 같아요, 같아. 그럼 어떤 게 답이에요, 이거? 이래도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이래도? 자, 이게 어려운 건가, 지금 이거? 자, 1번에 양성자가 3개예요, 몇 개예요, 이거? 핵융합에서 헬륨 몇 번? 2번. 양성자 그럼 2개예요. 그죠? 수소 분자, 참 죄송해요. 수소 분자 1개와 같은 수의 전자를 가진다. 수소 분자는 전자 몇 개예요? 2개니까 2번이 맞죠? 그죠? 3번은 뭐야, 3번? 리튬의 원자 1개보다 무겁다.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왜냐면, 리튬이 헬륨보다 무겁겠지, 일단. 원자 번호 크잖아요. 근데 얘는 뭐야? 그나마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에 질량수가 4인데 3이잖아요. 또 가볍겠지. 그죠?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한 개보다 더 많은 전자 가지는 게 아니라 같겠죠, 전자는. 정답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자, 2번에 제올라이트가 있는데, 제올라이트 제가 뭐 쭉 써놨어요. 거기다가 뭐 써놨는데, 이것도 뭐 그냥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다 돼요, 다. 다 돼요. 제올라이트가 보통은 양이온을 포함하고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얘기할 때. 왜냐면, 이제 규산염 형태로 뭐 SiO4를 가지고도 있는데, 이런 애들이 금속 이온을 가지고 있어요.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 칼슘 이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양이온을 교환하는 이온 교환 수지로 해서 경수화라는 건 뭐예요? 경수화라는 거는 칼슘 가지고 있는 애는 Na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Na 죄송해요. 그러니까 Na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제올라이트는 이런 금속이온들이 있어요. 자, 어디 보냐면 제가 어디다 정리해놨냐면 우리가 경수라는 건 뭐예요? 경수 친구 이름이 아니고요. 제 이름이 제충에 경수가 있거든요. 경수는 뭐냐면 샘물 그죠? 그것도 뭐 일시적 샘물이 있고 영구적 샘물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 일시적 샘물은 끓이면 되는데 보일러물에다 그런 걸 쓰면은 보일러에 관석이 생겨서 뭐 위험해서 안 되고 그죠? 거기 어디냐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없나요? 어디? 제올라이트 있네요. 거기 뭐 38페이지에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게 거기 이온 가스 때 써놨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뭐 실리카나 알루미늄 이런 거랑 결합돼서 이제 했기 때문에 양효소를 쓸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양 계량제 이런 거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흡착제. 이거는 뭐냐면 얘가 거기 보면 그런 말 있죠. 제올라이트는 결정성의 세공이 발달된 고형물질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공이라는 게 뭐야? 미세한 공극이라는 얘기예요. 표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겉에가 있고 뭐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벌집. 그 안에 막 구멍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표면적을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 돼요, 사실은. 이런 게 다 된다.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물질이 이렇게 쓰이는 거니까. 되겠죠? 자, 3번에 또 나왔네요. 분자의 진동 에너지. 뭐예요, 이거? 적외선 분광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문제 4번은 화학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반응 지수가 0인 상태는 반응 지수가 0이면 기본적으로 Q든 K든 기본적으로 뭐예요? 반응 물질분의 생성 물질이에요, 이거. 얘는 임의의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언제? 얘는 평형일 때 평형 때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Q가 0인데 어떻게 생성물만 있죠? 평형 상수 K는 반응 속도 상수와 무관하다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평형 상수는 초기 농도와 무관하다. 4번은 평형 상수는 온도가 상승하면 항상 증가한다. 자, 뭐예요, 이거? 어떤 거요? 옳은 거. 평형 상수는 초기 농도가 어때요? 초기 농도는 뭐예요, 초기 농도는? 이 문제는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이게 뭐냐면, 평형상수는 초기 농도와 무관한 거 맞잖아요. 평형상수는요. 그러니까, 평형 농도는 초기 농도와 상관이 있겠죠. 근데 평형상수 값은 온도에 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A 더하기 B가 이렇게 C로 가잖아요, 이렇게. 응? 근데 얘가 만약에 이제 평형상수 값이 얘가 만약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열심히 뭐 이렇게 할까? 이게 만약에 1이다. 응? 그럼 얘가 만약에 2가 있고 뭐 이게 2가 있고 이게 2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뭐 1, 뭐 이게 하면 되겠다. 이거 3으로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해서 이게 뭐 플러스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얘를 뭐 1, 3이다. K를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냥 평형이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럼 K 값이 이게 지금 1 곱하기 1의 제곱분의 이게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이겠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 값은 변하지 않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10을 때려 넣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거. 농도는. 그죠? 평균 농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조건은 되게 많으니까. K 값은 변화가 없는데, 초기 농도, 이게 뭐야, 여기. 지금. 초기 농도와 무관해요, 평형상수 값 자체는. 그죠? 평형으로 갈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평형 농도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속도 상수가 무관하다, 이게 좀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A하고 B가 반응해서 C하고 D로 갈 때 이게 K1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고요.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K1의 A, B고요. 얘는 뭐예요? K 역반응의 C,D잖아요. 그죠? 그러면 K-1의 K1은 이게 A의 B의 C의 D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뭔 거예요? 이게 K잖아요. 그죠? 이게 무관하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게 그냥 내용적으로는. 근데 제가 어제 드렸지만 얘는 상수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단위가. 근데 얘는 단위가 없다고요. 근데 이 과정은 사실은 이게 원래는 그 평형을 나타낼 때 이게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용액이라면 이제 1몰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활동도란 개념을 적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무관하지는 않아요. 근데 별로 엮을 만한 문제도 없어요. 우리 문제 나올 때는. 이거 뭔지 되시죠, 이거?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평형상수는 반응속도가 무관하다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자체가. 왜냐면 3번의 보기가 평형상수는 초기 농도와 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형상수는 초기 농도와는 무관해요. 초기 농도 자체와는. 평형상수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그렇잖아요? 특히 어떤 경우에 더 그러죠, 이거? 고체 물질을 가려서 기체가 되는 경우. 내지 이런 것들. 아니면 방금 농도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다. 고체 물질은. 그죠? 어쨌든 이거는 농도가 결국에는 농도가 있으면 그것이 반응을 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평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형 농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평형 상수값은 초기 농도와는 무관한 거예요. 이건 초기 농도가 2배 되면 평형 상수 2배 돼요? 그런 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5번은요.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298켈빈에서 위의 반응의 반응열을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결합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 해드렸죠.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보면 이거는요, 그냥 요령상 이렇게 해보죠. 여기가 C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긴 CL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C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CL이 이렇게, C가 또 3개네요. 그죠? 이렇게 있고, CL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CL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델타 H는, 자, D의 반응물, 마이너스 D의 누구예요?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반응물에 해당하는 게 요거고요. 반응물에 해당하는 게 요거고요.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그죠? 그런데 여기는 CH 결합이 몇 개 있어요? CH 결합. 그러니까 일단 CC 결합 먼저 볼까요? CC 결합이 하나, 2개 있어요, 지금. 그죠? 여기도 CC 결합 몇 개 있어요? 하나, 2개 CC 결합은 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더 뺄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CH 결합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어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어요, 이것도. 그럼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굳이 따진다면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다. 그죠? 그럼 이제 뭐가 나냐면 여기는 CCL 결합이 있는 거고요.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CH 결합이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HCl 결합이 있는 거고 여기는 CL 결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질도 잘 지워야 돼요, 또 이것도 그냥. 자, CH 결합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CH 결합은? 이게 413이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 있어요? CL 결합이. 어디 있는 거지? 242가 있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CCL 결합이 있어요. CCL 결합은 얼마예요? 339인가요? 그 다음에 HCL은 432네요.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 413 더하면 6인가요, 이거? 655고요. 여기는 339, 432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얼마예요, 이거? 771인가요? 그죠? 그럼 얘에서 이걸 빼야 돼요. 이걸 빼면 음수 나오죠, 일단. 음수 나와야 되니까 1번 아니면 3번이네요. 그죠? 771 빼기 65를 빼요. 그럼 끝에가 6이네요. 1이고 1이네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16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6번은요, 다음은 탄소 원자의 전자비트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에너지 순서대로 가장 낮은 건 어떤 거예요? 가장 낮은 거. 가장 낮은 거 B예요? 그러네요. R부터 채워갖고, 훈태 규칙 만족했으니까. 그럼 B가 제일 낮아요.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인가 봐요. 그죠? 그 다음에 C가 높냐? D가 높냐? 그거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죠? C가 에너지가 높아요? D가 높아요? C는요, S오비탈을 채웠죠. 1S오비탈 두 개 다. 그죠? D는요, 2S오비탈을 채우고, 그러니까 1S에 있는 오비탈이 전자가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D는 1S에 있던 전자가 2P 정도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C는 2S에 있던 전자가 2P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는 2S에 있던 게 2P로 간 거고요. D는 어디 있는 거냐면 1S에 있던 게 2P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쵸? 그럼 누가 에너지 갭이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그럼 얘도 불안정해야지 뭐. 그죠? 되시겠죠? 자, 7번에요. 다음 반응식에 나타난 수소와 요오드의 기체상 반응을 700도씨에서 수행할 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165kJ/몰이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단일 단계 반응이라 할 때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가장 가까운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반응열을 안 줬어요. 반응열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금 H2하고요. 반응열을 묻네. 이게 지금 표준생산 엔탈피 줬잖아. 표준생산 엔탈피. 그지? 그러면 델타 H는 시그마 델타 HF의 누구예요? 생성물 마이너스 시그마 델타 HF의 누구예요? 반응물로 풀어야 돼요. 이건. 그죠? 그런데 얘는 어차피 이건 없어요. 왜? 아니다. 죄송해요. 이건 없어요. 이건. 가스니까. 근데 얘는 뭐예요? 지금 이게 가스지? 그러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거야. 왜? 요오드는 25도씨 일갑에서 무슨 상태로 있으니까 원래? 고체로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장 안정 형태의 엘리먼트가 아니니까 0이 아닌 거예요. 되겠죠? 근데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해요. 어디가 이상한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델타 HF의 생성물 쪽이 지금 어디 있냐면 26.5kJ/몰이죠. HI가. 그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6.5예요. 그죠? 마이너스. 자, 반응물질에는 아이오딘만 해야 돼요. I2. 그죠? 그럼 얘는 62.4kJ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곱하면 이거 0, 20, 6, 22, 13, 하나 53인가요? 이거? 그죠? 62.4 53. 어우, 진짜 산수 못하겠어요, 진짜. 이거 얼마예요, 넘어가면? 야, 이거 4, 넘어가면 안 되지, 이거. 얼마, 이거? 9.4예요, 이거? 근데 이거 마이너스 9.4죠? 빼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반응이 이렇게 있는데, 좀 이것도 웃겨. 정반응이 165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그죠? 이게 9.4인 거예요. 근데 그냥 그릴게요, 그냥. 이게 9.4인 거예요, 9.4. 되겠죠? 그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요게 얼마래요? 요게 165래요. 그럼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가장 가까운 건 얼마네요? 이거 165 더하기 9.3 얼마예요?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요거잖아요. 이걸 더하라는 거잖아요. 얼마에 175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정반응은 얘고요. 역반응은 요건데 이게 9.4가 너무 작은 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떻게 그릴 방법에서 그린 거예요 지금. 응? 얘가 그림이 원래는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온 거,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이게 9.4고 이게 165래요. 근데 이게 왜 어디서 뭐가 킬로줄 퍼 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H2 1몰당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H2 1몰이 반응할 때 165kJ per 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지금 몰당이 도대체 뭔 표현인지 모르겠다고 이게.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요. 수용성 고체 이온 화합물이 물에 녹을 때 연력학적 변화를 서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체 물질이 물에 녹으면 엔탈피는 항상 증가하나요? 자, 제가 거기 핸드아웃에도 이제 뭐 용해에 대한 반응들을 해드렸어요. 거기 이제 보면은 있는데, 기체 물질은요, 예외가 없어요. 기체는 예외가 없는데, 고체 물질이 녹는 반응은, 얘가 녹는 반응은 흡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발열일 수도 있어요. 흡열일 수도 있고요. 피곤하세요. 흡열에서 발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은 이제 기체는요, 반드시 이거는 발열이에요. 왜냐면 기체라고 하는 놈은 에너지가 상당히 높죠. 에너지가 높잖아요. 높은데 그것이 좁은 액체의 공간에 갇히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럼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 느리게 움직여야 돼. 기체에 비하면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물질의 에너지가 떨어져요. 이게 뭐야? 시스템이에요. 나는 어디 있다고? 나는 주위에 있다고요, 주위에. 나는 여기 있는 거야, 나. 되겠죠? 근데 얘는 흡열일 수도 있고 발열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뭐냐면 대부분은 흡열이에요. 왜냐면 고체 물질, 특히 이온 결정이죠, 이게 지금. 이온 화합물. 이온 화합물은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결합되어 있잖아요. 걔를 끊으려면 에너지 많이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보통은, 자, 저희 핸드아웃에 여기 39페이지 용액의 형성 과정이 있죠. 거기에 델타 H1이 뭐냐면 델타 H1이 expanded solute 돼 있죠. 그러니까 용질을 팽창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용질과 용질 사이의 힘을 끊는다 그런 얘기예요. 분자 간의 힘이든 이온 간의 힘이든 뭐 어쨌든 끊는다 그런 얘기야 일단. 그 다음에 용매에서 또 끊어낸다 그런 얘기예요. 되겠죠? 이건 무조건 뭐예요? 흡열이에요 이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결합이 형성될 때 그죠? 얘네가 인력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용매가 극성이다. 그러면 델타 H1 값이 어때요? 플러스로 커요. 플러스로. 되겠죠? 델타 H2도 극성이면은 분자 간의 힘이 크기 때문에 플러스로 커요. 되겠죠? 델타 H3는 인력 형성되겠죠. 인력. 극성 물질 인력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가 돼요. 인력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커요. 왜? 극성과 극성이니까. 그러면 누가 더 클지는 몰라요, 사실은. 이게 흡연될지 발열될지는 몰라. 무슨 말이 돼요, 이거? 네, 하지만 어쨌든 델타 H 솔루션 값이 작더라. 그러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델타 H 값이 이렇게 아래쪽처럼 크다. 그러니까 하나는 극성, 비극성이면 자, 만약에 용매가 극성이잖아요. 용매의 분자 간의 힘을 끊어야 되거든요. 에너지 많이 들어요. 비극성 용질은 분자 간의 힘을 끊는데 이 힘 많이 안 든다 치자고요.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델타 H1이 용질이고 델타 H2가 용매니까 델타 H1은 작고 델타 크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델타 H3는 뭐예요? 극성과 비극성은 서로 끌어당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요. 기껏 에너지 많이 넣어가지고 끊어놨는데 그 다음에 생긴 애들이 인력이 그냥 그래. 그럼 끊어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되겠죠? 그 다음에 비극성과 극성은 뭐예요? 반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랑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지만 어쨌든 이거는 극성일 때 끌 때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비극성과 비극성은 사실은 극성과 극성이 용액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별로 안 친하기 때문에.
그냥 지네끼리 친하고 막 말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용액이 형성될 수는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뭐 like, dissolve like. 이게 영어 표현의 이게 뭐냐면 이게 끼리끼리 노세요 그런 얘기예요. 극성은 극성끼리, 비극성은 비극성에 섞여요 이런 얘기거든요. 용액의 형성 과정에서 우리가 용액 중에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용액 형성이 잘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분자 간의 힘이 비슷한 놈들끼리는 잘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A하고 B를 섞는데 그래서 이제 용액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 A와 A 간의 힘하고 B와 B 간의 힘이 누구랑 A하고 B와 힘간이 거의 비슷할 때 이때는 용액 형성이 잘 돼요. 그리고는 라울의 법칙을 잘 따라요.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경우에 물론 꼭 비슷하지 않아도 흡열 발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관점은 라울의 법칙을 따르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고. 그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요런 놈하고 요 힘이 요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럴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두 경우 다 용액이 형성될 수는 있어요. 네, 형성될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이게 용액이 형성되는 관점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면 얘는 섞어놨더니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이제 우리가 라울의 법칙에서 증기압을 얘기할 때는 음의 편차가 있어요. 얘는 양의 편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휘발성인 경우엔 그래요. 얘네가 섞었을 때.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건 됐고요. 어차피 이런 건 뭐 나오는 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용액이 형성되는 과정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밑에 수화 엔탈피라는 게 있어요. 수화 엔탈피. 그죠? 수화 엔탈피는 뭐냐면 보통은 용매를 팽창시키는 것, 즉 H2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용매에 의해서 용질이 둘러싸이는 과정 있죠? 걔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묶어서 H2와 H3를 묶어서 수화 에너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겠죠?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의 뭐 경우에는 거기 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요, 수화 엔탈피는 항상 음의 값을 가져요. 뭐냐면 물 분자가 둘러싸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되시겠죠?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일단은 자, 이건 고체는 흡혈성이 바를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내가 설탕을 녹인다 그럼 뭐야? 설탕을 녹인다 그러면 열을 가하면 잘 녹죠. 근데 바르는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겨울에 눈 내리면 염화칼슘 뿌리죠.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은 눈이 녹아요. 눈이 녹아요. 눈은 어디 있는 거예요? 눈은 누가 만질 수 있어? 내가 만질 수 있죠.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주위에 있는 거예요, 주위에. 얘도 만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녹는 과정을 만질 수 있어요, 내가? 녹는 반응을 만져.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건 없어. 그지? 그러면 얘가 녹는 반응은 열이 방출되는 과정이니까 발열인 거예요. 그래서 눈이 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체는 대부분은 이거지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되시죠? 이게 대부분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의 전체 엔탈피는 항상 증가한다? 아니에요. 되겠죠? 그러면 1번이 틀렸네요. 고체 결정 격자에서 자율이온으로 바뀌면 엔트로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지? 그 다음에 조성 이온의 크기에 따라서 엔트로피 변화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이온의 사이즈가 작으면 물이 잘 둘러싸니까 엔트로피 변화가 클 수 있으니까 감소하는 거예요. 그거는 많이 감소하는 것이고, 해리된 이온 화학 중의 수화는 개의 엔트로피를 감소하게 한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되겠죠? 그쵸? 9번까지 할 수 있어요, 혹시? 한 문제 더 해도 돼요? 네.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앞 페이지 하나 있으니까. 자, 이게 농도차 전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둘 다 CU죠. CU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그러면 같은 금속끼리 연결하면 이게 저쪽에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이거? 원래 안 흐르거든. 근데 그게 안 흐른다는 관점은 뭐냐면 둘 다 일물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농도차 전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구리가 있고요. 이제 여기가 이게 구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구리 S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CO2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보통은 여기다 뭘 넣으면 이제 같은 종류의 전해질을 넣죠. 이렇게 염을 넣어요.
여긴 염달이라는 게 있고요. 제가 나중에 또 전기화학 나올 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은 별로 없고, 예, 이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가 또 CU가 있고요. 근데 여기는 CU 플러스 2 플러스가 얼마 있냐면, 여기는 얼마 있어요? 0.1몰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연결해 놨겠죠. 여기 뭐 전류계를 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전구를 놔도 돼요. 네, 근데 이때 있잖아요. 얘하고 얘가 만약에 농도가 똑같다. 그러면 안 가요. 갈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가? 똑같은데. 그게 그건데요. 그죠? 즉 평형이면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예요. 평형이면. 그런데 여기가 지금 농도가 얼마냐면 0.01몰이죠. 그죠?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0.1몰이죠.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농도가 얘보다 낮죠. 그럼 점점 농도가 높아져 있는 쪽으로 반응이 가야 돼요. 얘는 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얘하고 얘가 같아질 때까지는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게 농도차 전지예요. 되시겠죠? 그런데 이때 얘는 그럼 녹아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둘러붙겠죠? 그죠? 그래서 같을 때가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언젠가 농도가 같아요. 그럼 뭐예요? 그게?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평형. 그때의 전류는 뭐냐면 얘는 0이 돼요. 이건. 돼요? 근데 이거 이런 거예요. CU에 얘는 CU가 어디 들어가냐면 CU2 플러스에 어디로 가냐면 얘가 이제 CU2 플러스인데 이게 얼마짜리냐면 0.01몰짜리로 가는 거고 전자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제 반응은 그래요. 이건. 이게 실제 반응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 반응은 뭐냐면 CU2 플러스에 얘는 뭐예요? 0.1몰짜리가 전자를 두 개 얻어서 CU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실제 반응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실제 반응은 얘가 CU2 플러스에 0.1몰짜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CU2 플러스에 0.01몰로 간다 뭐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치? 반응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CU가 CU2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CU로 되는 과정을 이 제로 값이 보통 이게 0.34V인데 여기는 0. 그러네요. 이렇게 줘요. 근데 여기 노트가 써 있죠? 이거는 뭐냐면 25도씨 일기압 조건이고요. 기체라면 일기압, 용액이라면 얘가 1몰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1몰. 그런데 지금 이게 1몰이 아니거든? 그런데 어쨌든 얘는 기본적으로 셀 포텐셜을 구할 때는 이거는 어쨌든 이 제로값을 먼저 구해야 돼.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얘는 CU가 CU로 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퓨전하는 전에서 구하는 값은 그냥 0이에요. 이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이 반응 자체는 이 반응 값의 자체는 마이너스 2제로잖아요. 얘는 2제로고요. 기본적으로 반응의 자체는. 근데 농도가 다를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0인 거야. 근데 그게 0이 또 아니야. 실제 값은. 왜?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얘가 금속의 이온화 경향 자체도 다른 값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되겠죠. 근데 보통 어디 어떠냐면 자 열화학에서 델타 G는 임의의 시점에서 뭐라고요? 임의의 시점에서 이 반응이 지금 어디로 가겠니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디로 가겠니? 임의 시점에서. 그 다음에 얘의 진정한 의미는 평형상수값이에요. 물론 표준 상태에서 어디 갈 수 있니 얘기할 수도 있지만 평형상수값이 얼마겠니? 라는 거예요. 얘는 델타 G 값은. G 노트 값은. 되겠죠? 이 값이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생성물이 우세하다. 그러면 평형 반응이라면 생성물이 우세한 거예요. 이건 0보다 크면 사실 이게 이거거든요. 델타 G 노트가 마이너스 RT의 ln의 K예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거? K 값이 뭐예요? 평형상수. 델타 G 노트 값이 0보다 작다 그러면 K 값은 1보다 큰 거예요. 이건. 그죠? 델타 G 노트 값이 0보다 크다면 K 값은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형 반응이라면 반응물 생성물이 다 있는데 얘는 1보다 크니까 생성물이 우세한 거고요. 얘는 반응물이 우세한 거야.
평형에서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평형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0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평형이 되면 이 값이 되는 거예요. 이 값. 델타 G가 0 값이 되는 거예요. 평형이 되면 K 값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G가 0이 아니야. 평형에 간다는 의미가. 평형에 왔다 그 얘기가 델타 G 노트가 0이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걸 헷갈리면 안 돼. 델타 G가 0인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거 딸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이런 얘기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델타 G는 비팽창 최대 일이다 그랬어요. 팽창과 관련돼 있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맥시멈 일이다 그런 거야 이게. 근데 얘는 지금 뭐 기체가 팽창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그럼 델타 G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저 어제 이런 얘기 했죠. 델타 G는 마이너스 NF다 이런 거 해주지 않았나요 어제? 근데 어머나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근데 괜히 했나 이 문제? 자 이거 있잖아요. 델타 G는 델타 G 노트의 플러스 RT의 LNQ예요. 이런 본 적 있어 이거? 반토프식이라 그래요. 반토프식. 평형상수의 온도에서 나타내는 식이에요. 됐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NF2죠. 이제 온도에 대한 이론성은 나중에 합시다. 평형상수는. 얘는 뭐야? 마이너스 NF 2 노트죠. 이거. 그죠? 그죠? 플러스 RT의 LN의 Q죠. 그죠? 양쪽을 마이너스 NF로 나눌게요. 그러면 2는 E0의 마이너스 NF분의 RT의 LN의 Q인데요. LN이 보통 얼마냐면 얘가 2.303 로그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뭐 밑변한 공식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뭐 하여튼 대충 해서. N값은 뭐냐면, N값은 이때 왔다 갔다 하는 전자의 숫자. N값은 이때 왔다 갔다 하는, 여기는 몇 개겠어? 2몰개. 얘는 뭐냐면 얘는 페러데이 상수 96,500 쿨롱/모 몰의 전자 이렇게 되고요. 얘는 0.0821 8.314 줄퍼몰케예요. 이게 에너지 단위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얘는 켈빈 온도. 얘를 그래서 25도씨 25도씩 넣어야 25도씩 되겠죠. 표준상 값을 넣으면. 그러면 얘가 298 되겠죠. 298. 그럼 여기다가 8.314 줄퍼몰K. 얘에다 뭘 넣어요? 여기다가 이제 2몰 넣는데 여기는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정리하면 얘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E0 마이너스 N분의 0.0592 로그의 Q가 돼요. 이렇게. 이게 이 값이에요. 평형이 되면 뭐라고요? 평형? 자, 볼게요. 평형. 평형이 되면 뭐라고요? 이 값이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E0 값은 뭐예요? N분의 0.0592 로그의 K가 되는 거야. 평형이면 Q가 뭐니까? K니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평형이면, 여기서 평형이면 뭐예요? 델타 G가 뭐예요? 0이죠. Q는 뭐예요? Q는? K죠. 그러면 0은 델타 G 노트 플러스 RT의 LN의 K죠. 맞아요? 그러니까 델타 G가 뭔 거야? 델타 G 노트가 마이너스 RT LN K인 거예요, 이게. 그죠? 예. 평형이라고 해서 이게 0인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일로 와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 2는 E0 마이너스 N분의 0.0592 로그의 Q가 되는데 어차피 같은 종류의 금속이므로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N은 2겠죠. 2몰 전자 2몰 그 다음에 0.0592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의 자 반응 물질이 얼마? 0.1. 얘는 0.01. 그럼 여기가 0.1분의 0.01. 이거 얼마예요, 이거?
1인가요, 이거? 이거 마이너스 1이죠, 이거. 그럼 마이너스 1가 붙으면 되겠네, 여기? 그죠? 이거 얼마 나와요, 그럼 이거? 약 이게 0.06 정도 되죠? 2분의 0.059는 2분의 0.0 정도 되지 않아요, 이거? 나누기 2하면 0.03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푸시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늘 좀 길어졌지만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네, 고생하셨고요. 내용은 아무튼 여기 좀 다 있어요. 제가 이걸 다 해놨기 때문에 있으니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